이번 시간에는 일반 점포 입력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보시면 회계관리, 재무회계, 점포 입력 메뉴가 있습니다. 점포 입력에 일반 점포 입력과 메인 매출 점포 입력이 있는데요. 메인 매출 점포 입력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거래를 입력하는 거고, 일반 점포 입력 메뉴는 그렇지 아니하는 거래를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즉, 거래자료를 입력을 할 때 부가세 신고해야 될 거래는 메인 매출 점포에다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거래는 일반 점포에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직 부가가치세 단원을 학습하지 않았으므로 일반 점포 입력부터 먼저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일반 점포 입력을 학습할 때는 부가세 거래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메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점포 입력 누르시면요.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첫 번째,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입력하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고를 수 있고요. 달을 고를 수 있죠. 올 1월부터 12월까지 고를 수 있고,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은 회계기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회사 등록에 회계기간 입력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으시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일을 쓰는 자리인데요. 일을 쓰는 자리가 아래도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서 쓰시는 건데, 1월의 거래가 많다면 밑에다가 이렇게 1월의 거래를 일자를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입력하는 게 빠르고요. 1월의 거래가 많지 않다면 옆에다가 일자를 표시하면서 일자를 입력해 가시면서 자료를 입력하는 게 빠릅니다.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편리하실 대로 쓰시면 됩니다. 위에다가 일자를 쓰게 될 경우, 저 일자를 써보겠습니다. 1월 1일이라고. 아래쪽에 일자는 자동으로 구입되므로 아래 일자란에는 일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자를 바꾸려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꿔서 입력하는 겁니다. 아래쪽에다 일자를 쓰고 싶다면 위에 일자란에 있는 것을 지워야 됩니다. 지우실 때 백스페이스를 누르거나 스페이스바 엔터를 쳐서 지우면 되겠습니다. 지우시면 일자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1월 1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두 번째, 거래가 발생되면 그 거래를 예전에는 전표용지에다 썼습니다. 그 전표용지를 보고 그대로 입력하라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일자를 입력하고 나서 구분란에 가면 공전에 썼던 회계상의 전표인 종류가 뜹니다. 1번은 출금 전표로 입력하고자 할 때, 2번은 입금 전표로 입력하고자 할 때, 3번과 4번은 대체 전표로 입력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용지를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예전에 썼던 전표용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래가 현금이 나간 거래면 출금 전표에다 적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이 출금전표 용지에다가 쓰는 것을 입력하고자 한다면 1번 출금 기본 자리에다 1번을 쓰고 숫자를 1 쓰면 되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 출금이 찍힙니다. 1번 출금을 넣어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 2번의 입금은 뭐냐면 현금 받았을 때, 그래서 예전에 입금전표 용지에다가 기입한 것을 프로그램 상에서 그 거래를 입력하고자 할 때 프로그램은 직접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용지가 필요하면 이 전표 용지를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러고자 할 때 2번으로 들어간 뜻입니다. 3번, 4번 뭐냐면 대체전표를 말합니다. 대체전표는 용지 위쪽에 하변 관련된 계정을 쓰는 거고요. 오른쪽에 대변 관련된 계정을 쓰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3번 차변, 4번 대변 이렇게 나온 거는 예전 전표 용지에다 거래를 기재했을 때 대체 전표 용지에다가 기재한 것을 입력하고자 할 때 3, 4번으로 입력하라고 만든 겁니다. 맨 끝에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이 나오는데요. 이는 프로그램에서 결산 재무제표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그 결산 재무제표 메뉴를 좀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맨 위에 보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결산자료에다 자료를 넣으면 일부 결산 거래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분개를 하는데 그 분개할 때 프로그램이 쓰는 번호입니다. 5번, 6번은. 따라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거래 자료를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1번부터 몇 번까지만 쓰셔야 되냐면 4번까지만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고, 얘네들이 예전에 용지, 전표 용지에다가 펜 들고 거래를 기재한 것을, 기입한 것을 프로그램에서는 입력을 하는 거니까 입력 방식으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4번, 1, 2, 3, 4번 통해서 거래를 입력하는 겁니다. 일반전표 입력입니다. 부가세 신고하지 않는 거래를 1, 2, 3, 4번 통해서 입력하는 거고, 5번, 6번은 프로그램이 결산 시에 결산 분개를 자동으로 하고자 할 때 쓰는 것이므로 평상시에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쓰는 번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를 가지고 거래자료를 입력하게 돼요. 자,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게 번호가 찍히게 되는데요. 이게 번호가 찍히거든요. 번호 자리. 이 번호가 뭐냐면 점포 번호를 말합니다. 용지에 예전부터 점표 번호 쓰는 자리가 있었죠. 여기 보시면. 해당되는 날짜의 첫 번째 거래는 1번. 그 날짜의 두 번째 거래 2번. 이렇게 써갔거든요. 프로그램도 똑같이 그 번호를 쓰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똑같이 그 번호를 쓰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해준 거죠.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첫 번째 거래하면 여기 1번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1월 2일에 두 번째 거래하면 여기 2번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입력을 하시면은 00001 첫 번째 거래면, 두 번째 거래면 0000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전표 번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전표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부여돼요. 그럼 다시 한 번만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출금에 대해서 말하면 출금은 현금 나갔을 때 출금 점표에다가 쓰는 것을 프로그램에다 입력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회계 처리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출금도 넣으시면 돼요. 차변의 계정 과목 하나, 대변의 현금 하나일 때. 그러니까 두 번째, 입금은요. 2번 눌러서 입력을 하는 건데 차변의 현금 하나, 대변의 계정 과목 하나일 때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3, 4번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출금전표하고 입금전표가 없었을 때 대체전표 용지에다 썼기 때문에요. 출금, 입금으로 넣기 싫으시면 3번, 4번으로 다 넣어도 됩니다. 즉 대체전표 용지에다 다 써도 된다는 거죠. 대체전표 고려는 원칙상 출금, 입금, 대체전표 용지 종류별로 3개가 있다면 입출금 거래는 출금, 입금 전표 용지에다 쓰고 나머지를 대체전표 용지에다 입력을 쓰는 거였는데요. 프로그램 입력을 하는 거죠. 만약에 출금하고 입금전표 용지가 없다 그러면 대체전표 용지에다 다 썼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실 때는 출금, 입금 쓰기 싫으면 모두 다 3번, 4번, 즉 대체전표 3번, 4번으로 다 입력해도 돼요. 어차피 회계 처리 결과는 똑같아요. 용지일 차이 뿐이죠. 집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입금, 출금 전표 용지의 장점은 뭡니까?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입금, 출금 전표 용지의 장점은 잠깐 보시면 입금 전표 용지를 잠깐 보시죠. 현금을 쓰는 자리가 없어요. 현금이 들어왔다는 뜻이니까. 출금도 현금을 쓰는 자리가 없어요. 현금이 나갔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현금이 들어온 게 외상 매출금 받은 거다. 그럼 이렇게 썼거든요. 외상 매출금. 현금이 나간 이유가 광고비 지급한 거다. 그럼 광고 선점지. 그날 중으로 현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입금 전표 용지에 있는 금액을 다 더하면 그날 현금이 얼마 들어온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현금 얼마 나갔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면 출금 전표 용지에 있는 것을 다 더하면 현금이 얼마 나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입출금, 현금 거래가 중요했을 때 입출금 그날 거래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썼던 거죠. 이 용지에다가 입출금 거래를 입력하게 되면 현금 들어오고 나간 게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렇게 쓰는 건데 빨리 파악할 때는 좀 힘들겠죠.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을 다 써놨기 때문에. 근데 이쪽은 들어온 거는 입금에다가 나간 거는 출금에다 썼기 때문에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쓰기로 했을 때 그러는 거고, 프로그램은 입금으로 하든 출금으로 하든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하든 즉 대체로 하든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해당되는 장부를 만들기 때문에요.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실 때도 여러분은 선택사항이에요. 1번 출금, 2번 입금을 쓰기 싫으면 전부 다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1번 출금, 2번 입금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현금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현금을 입력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현금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입력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빠르죠. 즉 1번 출금, 2번 입금을 선택하게 된다면 현금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금 시에 대변에 현금은 입력되지 않고요. 입금 시에 차변에 현금은 입력되지 않아요. 우리가 입력할 수 없어요. 자동대가 넣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빨리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의 번호가 1번 출금, 2번 입금이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는 1, 2번을 다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 대변의 현금이 하나이면 출금으로 넣을 거고, 차변의 현금이 하나, 대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이면 각각 하나일 때입니다. 입금으로 입력을 할 겁니다. 시험 볼 때는 하나의 거래를 하나의 전표 용지에다가 넣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출금은 이런 상황에서만 써주시고, 입금은 이런 상황에서만 써주시고, 이 1번 출금, 2번 입금으로 하기 싫으면 무조건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입력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좀 보시면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일자란에 이 변경은 처음에 기본값이 올 단위로 넣도록 되어 있어요. 자, 1월 거래 넣으려면 1월을, 2월 거래 넣으려면 2월 이렇게 넣거든요. 3월을 넣으려면 3월. 옆에 변경은 뭐냐면 한꺼번에 여러 달치를 넣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이게 변경을 눌렀더니 1월부터 3월까지를 한꺼번에 하고 싶다. 그러면 1월부터 3월을 선택하게 되면 1월부터 3월까지를 상단에 변경 없이 할 수 있어요. 즉, 올 단위로 넣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 달치를 한꺼번에 하고 싶으면 변경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달치를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시험 볼 때는 기본값을 쓰기를 권장합니다. 네. 올 단위로 넣으시는 게 시험 볼 때는 편해요. 그래서 학습을 할 때도 기본값 올 단위로 넣겠습니다. 여러 달치를 한꺼번에 넣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거래처 넣는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넣는 자리가 있고, 차변 넣는 자리가 있고, 대변 넣는 자리가 있네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건을 넣어보겠습니다. 통예금 통장에 있는 돈 100만원을 당좌예금 통장에다 입금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600만원 입금했다 해볼게요. 교재에 맞춰서. 그러면 보통예금 계좌에 600을 당좌예금 계좌에 넣었다라고 본다면 그 분계를 한번 해보시면 당좌예금 이렇게 되고 600. 그 다음에 보통예금 600 이렇게 되죠. 우리가 회계할 때 이렇게 차변과 대변 구분을 이렇게 쓰시는 게 편해요. 이 용지에다 쓴다면 어느 용지에다 쓸까요? 이 용지에다 쓰겠죠. 이 용지. 그래서 혹시 차변의 계정 과목이 여러 개 나온다 그러면은 이 용지에다 쓸 때 줄 바꿔 쓰자 밑에다가. 그래서 계속 줄 바꿔서 밑에다 써주셔야지 바람직한 거예요. 공부할 때도. 이 용지에다가 쓰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600만 원씩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을 긋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그으셔도 돼요. 직선으로. 이거 대체점표 용지에다 쓰는 거죠.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기입하는 것을 쉽다 그러면 3번의 차변, 4번의 대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입력할 때 3번을 먼저 넣고 4번을 나중에 넣어야 되는 게 없고요. 즉 차변, 대변의 순서가 관계없고 대변부터 하고 싶으면 4번부터 넣어도 되고 차변부터 하고 싶으면 3번부터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거래다 그러면 1월 1일 차변은 밑에 처음에 써야 돼요. 이렇게 3, 4번을 제일 많이 써요.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 일단은 분계를 다 해놨다 그러면 그 분계한 거대로 넣으려면 3번, 4번 넣는 게 편하잖아요. 꼭 3번을 먼저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4번을 먼저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분계해놓고, 그런데 분계해놓고 넣을 거라면 3번, 4번 넣는 게 좋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하시면 차변 나오고요. 이 차변이 방금 보여준 이 자리, 차변이라는 거, 이 자리, 이렇게요. 계정 과목을 넣으실 때 번호를 못 넣었으면 이렇게 한글로 두 글자를 쓰고 한글이 들어가거든요. 엔터.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계정 과목 코드 자리에서 F2를 눌러서 고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은행을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교라는 그 거래 주교를 선택하는 건데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그 은행 이름을 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다. 그럼 이렇게 신한이라고 치면 신한은행이 등록되어 있으면 이렇게 뜨겠죠.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 주교는 우리가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에서 넣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고르는 거예요. 차변, 대변이 대체니까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에 대체로 넣는 거는 여기 밑에 뜹니다. 그러니까 1번 출금, 2번 입금을 하는 거는 그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이 현금 쪽에다 넣는 것들이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변에다 금액 넣는 건데 600만 원이다 그러면 6 플러스 이렇게 넣는 거고요. 부분에서 차변을 선택하면 금액은 차변만 입력됩니다. 줄 바꿔서 동일한 일자가 계속 진행되면 위에 있는 일자를 그대로 복사하면 편한데요. 그럴 때 위에 있는 글자 그대로 복사할 때 엔터 칩니다. 엔터 치면 그대로 일자가 찍혀요. 마찬가지요. 차변을 또 그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엔터 치면 차변이 돼요. 근데 우리 이제 대변할 거니까 이 자리에다가 4라고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예금이라면 이 자리에 번호 알면 103번 보통예금. 그리고 한번 차변에 금액을 넣으면 대변에 자동으로 금액이 나옵니다. 차변만 금액 넣고 대변 넣지 않으면 대변에 넣지 않았다고 그 금액의 차액이 상단에 떠요.
이 자리에. 다 넣게 되면 차익이 안 뜹니다. 차익이 나오면 안 돼요. 차변만 넣고 대변을 안 넣으면 플러스로 뜨고요. 대변만 넣고 차변을 안 넣으면 마이너스로 뜹니다. 이렇게 넣으면 거래자를 다 넣은 거죠. 원래 거래처하고 조교를 다 넣어야 되는데 시험 볼 때 일반전표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잠깐 보면 이거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시험 볼 때 유의사항이 써져 있는데 조교 입력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다만 타계정 대체거래는 조교를 넣어야 된다고 돼 있고 번호로 꼭 넣으라고 돼 있습니다. 타계정 대체거래가 뭡니까? 그러면 재고자산 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재고자산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즉 재고자산의 본래의 목적은 상품 제품을 팔고 재료는 제품 만드는 데 써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조교란에다가 번호를 8번을 넣게 돼요. 그거는 꼭 넣어달라는 겁니다. 왜 이거는 넣으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입력하지 않으면 매출원가가 정확하게 프로그램에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넣어야 돼요. 시험 시에는 중요한 거는 반드시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조교도 다 넣어야지 거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시험 볼 때는 조교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학습하면서 여러분이 쓰면서 언제든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시간을 고려해서 입력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입력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 입력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거래처 넣는 자리가 있는데 거래처는 다 넣어야지 우리가 나중에 그 해당되는 장부를 보고 어느 회사하고 거래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 볼 때는 모두 다 거래처를 넣지 않고요. 채권, 자 봐보세요. 채무에만 거래처를 넣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래처를 넣을 때 번호까지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까지. 이건 왜 그러냐면 거래처 넣으실 때 그 번호까지 넣어야지 거래처 장부에 그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래처 장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거래처를 넣는 거는 거래처 원장, 즉 거래처 장부를 작성을 해서 그 거래처를 관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요. 그 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해당되는 거래를 넣으실 때 그 계정 과목 옆에다가 코드까지, 번호까지 넣어야지 거래처 원장의 데이터가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래처가 채권하고 채무이기 때문에 채권, 채무의 계정 과목에는 거래처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할 때도 꼭 넣을 겁니다. 시험 볼 때 그래서 그 거래처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채권, 채무의 계정 과목을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용을 넣을 때는요. 공장에서 쓴 거는 500번대 제조원가 명세서 만들어 갈게요. 우리가 정기분거 5자로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쓰지 않고 판매 관리 목적으로 쓴 거는 8자로 시작하는 800번대로 입력을 봉투를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넣으실 때 참고가 뜨게 되는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조 쪽은 제조원가를 판매 관리 쪽은 판매 관리비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보실 때 계정 과목은 여러분이 만들어라 이런 지시가 없으면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것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거래 하나를 더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1월 1일의 거래가 첫 번째니까 건표번호가 1번이 찍혔죠. 1월 1일의 거래 또 계속 이어서 넣으면 그러니까 2번이 찍혀요. 00002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 번호가 똑같이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의 거래는. 이 번호가 만약에 틀리게 되면은 차익이 발생됩니다. 이 번호가 틀릴 때 고치는 게 바로 이 번호 수정입니다. 이 번호 수정이 전표번호 고치는 데 써요. 자, 그 다음날 거래라고 해보죠. 1월 2일. 1월 2일, 네. 1월 1일로 한번 해볼까? 1월 1일. 00002가 찍힌 여기에서. 자, 이런 거래가 있었다 해보겠습니다. 광고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광고 선전비 100만원 해볼게요. 현금. 자, 이 거래를 입력할 수 있는 점표는 출금점표 또는 대출점표도 입력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 출금점표, 입금점표는 다 대출점표 써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번 차변, 그 다음에 4번 대변을 넣어도 됩니다. 대출점표는 3, 4번을 넣는 걸 말해요. 출금이 더 입력은 빨라요.
근데 출금 좀 싫으면 나 3, 4번으로 넣으려고 하면 3, 4번 계속 넣어도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출금을 넣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입금도 똑같습니다. 이 출금어 번호가 1번이라고 되어 있죠? 네, 1번. 그러면 출금이 찍히고요. 광고라고 쓰게 됩니다. 광고 선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요. 그럼 광고 선점비가 되게 되는데 판매 관리 쪽 좋아요.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차변이니까 차변란에다 금액을 써요. 1 플러스 엔터. 자동으로 현금이 찍혔어요. 현금까지 처리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아래쪽에 입력된 거 잠깐 보면 이렇게 현금이 입력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데이터가 현금 수납장에 자동으로 가 있습니다. 이걸 차변 대변으로 넣겠다 그러면 차변에 광고 선점비, 대변에 현금을 넣으면 되겠죠. 이거 저는 보니까 2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차변 대변으로 넣으면 두 줄로 넣는 건데 출금을 넣으면 한 줄로 넣으니까 입출금이 전표 입력에서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은 거는 이렇게 자료 넣은 거는 밑에 이렇게 분개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표 용지가 필요하면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옆에 전표 현재란 인쇄하면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전표 용지를 갖다가 보관하는 회사는 용지를 출력을 하고 그 전표 용지 뒤에다가 증명서를 붙이고요. 그 맨 앞에다가 물건 산 거다 그러면 지출 결의서를 붙여서 결제에 들어가서 서명을 받고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증명서류만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굳이 전표용지를 출력을 해서 증명서류하고 같이 보관을 하지 않는데요. 같이 보관하면 좋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 카드 등 사용 여부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서, 합격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시험에 또 내지도 않을 거고, 얘는 좀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예, 여기 카드 등 사용 여부는, 예. 법적 증빙과 관련해서 3만원 이상의 거래를 지출했을 때 적격 증빙서류를 수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시험하고 관계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거래 자료를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입력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반 점표 입력 방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